작년부터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서 젊은 국학, 청년들의 국학이 뭐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청비20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청비20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청년 선비를 일컬어서 우리가 하나의 앞으로 젊은이들이 살아가야 할 하나의 젊은이 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청년 선비. 20은 그 주 대상을 20대, 그리고 이 청년 선비 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미 정형화된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선비, 우리가 되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선비를 때로는 부정적인 어떤 그런 시각으로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학, 성리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태계 선생님을 또 일컬습니다. 또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이들의 앞으로 삶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관과 길을 열어가야 할 것인가를 서로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오늘 강연회이고 포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유익하고 뜻있는 그런 자리가 되게끔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들 접속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좌장이신 장윤수 교수님께서 CCBB 토론 배틀을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장윤수 좌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년선비 포럼 CCBB 토론 배틀 좌장을 맡은 대구교대 장윤수 교수입니다. 원래 들으셨지만 이 모임 주제가 뭐냐면 30년 뒤의 유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라고 이분이 지은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국의 재발견회가 선비정신을 한 꼭지로 냈는데 이게 한국 홍보의 핵심 개념이 되어야 안 되겠는가. 기사도 정신이라든지 청교도 정신처럼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 이 토론 배틀은 누가 이기고 또 누가 지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오늘 승부를 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가치를 가지고 전통사회에서 투표를 했더라면 거의가 부모님 계신 데에서 봉양하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나. 불과 한 40-50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시대가 변했죠. 선비라 하더라도 이 시대의 몫을 가지고서 한번 본다면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까?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읽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이 토론 배틀을 통해서 양쪽 패널들이 열심히 자신들의 주장을 옹호를 해볼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재투표합니다. 투표 2번 합니다. 먼저 배틀하기 전에 한번 투표하고, 그 다음에 토론 배틀 한 이후에 직후에 또 투표를 해서 결과를 즉석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릴 텐데 한 변화 추이도 재미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팀 맞다 저 팀 맞다 이런 것보다는 두 가지가 초점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가치관은 어느 쪽일까? 두 번째는 배틀을 통해서 오늘 그래도 이 논쟁을 통해서 어떤 쪽들 이 주장들이 좀 더 설득력 있게 들렸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더 재미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토론 배틀 주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링크로 들어가 갖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1차 투표를 합니다. 영상 부탁합니다.
이틀 뒤네. 될 수 있을까? 에이, 공부나 하자. 네, 엄마. 네, 왜요? 네, 엄마. 아빠 어때요? 아직도 많이 안 좋아요? 네, 제가 지금 뭐 알바도 알아보고 있고 그리고 또 주말마다 제가 꼭 내려가서 좀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조금만 버티세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힘내요. 이따가 아버지 좀 어떠세요? 수술은 했고 좀 입원해 계셔. 그래서 너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아버지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뭐 알바도 구해보고 있고. 근데 그거 해외 국비 연수 붙었어. 진짜? 그거 1년이 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문제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난 네가 부모님 곁을 지켜야 한다 생각해. 네가 만약 1년 동안 떠나 있으면 부모님께서도 많이 힘드실 거야. 그리고 너 떠나 있는 동안 아버지 상태도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거고. 네가 분명 부모님 곁에 있는 게 큰 힘이 되어줄 거야. 내 생각은 좀 달라. 우선 어머니가 계시잖아. 아버지도 수술은 받으셨고. 근데 국비 해외 연수 기회는 그렇게 자주 오지 않을 수도 있어. 이걸 너가 다녀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취업이 잘 돼서 오히려 더 좋은 환경에서 부모님을 모실 수도 있잖아. 안 그래? 예, 이해하셨을 줄로 믿는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병환을 앞두고 중요한 그 국비 유학생 그 시험에 합격을 해서 출국을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 병환으로 인해서 아버지 곁에서 지키는 것이, 국비 유학을 포기하고 지키는 것이 자식의 도리일까? 아니면 어떤 면에서 보다 더 나은 기회를 위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입신양명이라는 게 자신의 출세만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공헌하고 또 더 큰 부모에 대한 효의 한 측면일 수도 있겠죠. 막 그런 측면에서 과감히 가는 것이 더 현명 또는 여러분의 선택이 될지, 지금부터 여러분들 투표로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등하네요. 부모님 곁에 남는다가 53%, 해외 연수를 떠난다가 47%인데 우리 이 미리 준비한 선생님들 간의 예상은 어땠나마 한 7대3 정도가 간다. 남는다가 한 3 정도 아니겠나 했는데, 여기에 온 분들이 이미 이 가치에 어느 정도 관심 있고 동의해서 그런가 비등하고 오히려 또 조금 높은 사실이 아주 의외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회자로서, 좌장으로서 바람직한 거 아닌가,
국학진흥원이 준비 잘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제 남은 거는 토론 배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입장을 가다듬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좌장석으로 가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먼저 순서는 그 수신팀하고 입신양명팀에서 기본 발제를 하죠. 대표하는 주장을 한 분씩 하겠는데 우선 입신양명팀에서 정기범 학생이 자신들의 입장의 주장을 좀 일목요연하게 시간 내에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이 효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한국갤럽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조사를 지금 나오겠지만 대부분 부모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한국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유학에서 말하는 효가 이런 것일까요? 저는 이러한 답을 유학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논어에서 말하는 효는 부모에 대한 공경심과 부모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효라는 것은 고정된 행위가 아니라 행위는 바뀔 수 있지만 행위의 목적이, 행위의 근거가 부모에 대한 공경심에서 발휘되는 것이 효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럼 부모에 대한 공경심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생각하기에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모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국학이는 국비 연수를 한 달 전에 넣었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혼자만 결정했을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부모와의 결정을 통해서 국비 연수를 결정했기 때문에 국비 연수는 국학이의 뜻이자 부모의 뜻이죠. 그건 바로 뭐죠? 효입니다. 네. 맹자는요 효의 실현 방법으로서 입신양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입신양명이라는 것도 수신제가가 이루어진 상태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까 영상에서 봤지만 국학이는 아버지의 수술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아르바이트를 했던 거 다들 보셨죠? 그럼 국학이의 모습이 수신제가가 아닌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수신제가의 바탕을 둔 입신양명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고 이는 유학의 궁극적인 목표인 천도를 실현하는 것이며 만물을 화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비 연수가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국가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수신제가를 실현하는 국학이는 입신양명을 추구해야 하며 국비 연수의 성격으로 보아서 입신양명의 한 방향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효는 고정된 행위가 아니라 부모의 공경심으로부터 비롯된 행위의 전부를 일컫는 것입니다. 수신제가의 바탕을 둔 국학의 입신양명을 통한 국비 연수는 부모와 사회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그 호소력 있는 얘기를 대묻고 하는 데에 훨씬 좀 좋은 그 반응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 주장에 대해서 황명환 학생이 반박 또는 다른 쪽에서 주장을 한번 설파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비비팀의 황명환입니다. 요즘과 같이 취업난이 심각한 시기에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 저라도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회라 할지라도 병석에 계신 아버지를 외면할 만큼 충분한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연수에 가 있는 동안 내 가족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가정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입신양명팀에서 입신양명도 효다라고 주장을 하셨지만 그것은 불확실한 미래의 효입니다. 그런 불확실한 미래의 효를 두고서 미래의 효를 기약하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의 행복을 무조건적으로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모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나 자신의 존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해외 연수를 갔다 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학이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시기에 부모님을 외면했다라는 마음의 짐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지 않을까요? 가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조차도 외면한 사람이 과연 회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를 위해서 어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을 많이 욕하시지요. 특히 자신의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나간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욕을 하고 분개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을 남에게만 돌리지 말고 나 자신에게도 한번 되물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교 사상에서 수신제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입신양명, 즉 치국평천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CC팀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입신양명도 효를 실천하는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제가 무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선 시대의 선비들도 출사를 했지만 그들의 출사는 결국 입신양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모 봉양을 위한 것이라는 성격이 더 강했습니다. 즉 입신양명이라는 것은 효의 지엽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자기 자신을 갈고 닦은 뒤에 가정을 편안케 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조선시대의 선비들의 덕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때 위기에 처한 가족의 곁에서 가족을 지키면서 자신의 미래를 다시금 재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국학이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의 도리로서 지켜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지금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면 자기 존재가 어디에서 있었겠는가. 그리고 이제 수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입신양명이든 무엇이든 다른 가치 앞서서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대한 효는 가장 무엇보다 앞서고 긴급한 거다. 뭐 이런 논지를 설파하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비비팀의 전지혜라고 합니다. 저는 국학이가 편찮으신 아버지와 그걸 지키고 있는 가족들의 곁을 지키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올해 초에 국학이랑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제가 해드려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때마침 제가 지금 소속돼 있는 한국국학진흥원 한문교육원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안동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까요? 고민 엄청 되시겠죠? 저도 당시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내적 갈등, 동공지진. 그렇게 고민에 거듭한 끝에 한문교육원 측에 양해를 구하고 병원에다가 수술 날짜도 최대한 앞당기는 쪽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학업과 미래,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One more time.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지만 어머니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이시고 평소 아픈 어머니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뭐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제 미래를 위한답시고 어머니의 수술 날짜를 늦추는 건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물론 쉽게 얻을 수 없는 해외 국비 연수의 기회이고 견문 확장의 기회이긴 하지만 나 자신을 있게 해준 부모님의 존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설령 국학이가 국비 해외 연수를 떠났다고 칩시다. 그래도 자신의 마음의 짐은 마음에서 끝까지 그렇게 불편해할 것이고 마음에 담아두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만에 하나 수술 이후에 또다시 문제가 생겨서 결과가 안 좋게 되었다. 그러면 국학이 스스로가 짊어지고 있을 마음의 짐과 무거운 그 죄책감을 상상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안으로 가정이 안정되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어야 그것이 밖으로 닿아서 그 기운으로 만사가 형통해지듯이 저는
집안의 안정을 이루고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한번 말씀하시겠습니까? 우선 비비팀 논의 굉장히 잘 들었고요. 부모님은 유일한 존재라는 점과 자식된 도리를 지켜야 된다는 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효라는 것이 과연 부모님 곁에 남아있는 것만 해당될까요? 저는 이제 국학이가 처한 딜레마의 문제를 진정한 효의 의미와 다음으로 선비로서의 도리를 살펴봄으로써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논어 하기편을 보시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그 뜻을 따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하신 일을 따른다. 이를 3년 동안 어기지 않고 지키면 일러 효라 할 만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 여기서 생각하는 게 진정한 효라는 것은 어쩌면 처음에 입문 때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평생을 부모님 곁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부모님 뜻을 따르고 살피면서 살 수는 있습니다. 비록 국학이가 연수를 가지 않아서 남아서 집에서 도움을 드린다면 마음만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때 그때 아버님이 느끼게 될 미안함과 국학이가 느끼게 될 후회는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전 강요에 대한 건 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선비로서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유학에서 선비는 이제 수신제가에서 나아가 치국 평천하를 이뤄야 되는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학이가 부모님의 뜻을 살피고 따르는 것, 그것은 이미 수신제가의 충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유학을 나아가서 자신의 덕과 학문을 쌓아서 돌아와 우리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세상을 평탄하게 한다면 그건 더 큰 의미의 효가 아닐까요? 그럴까요? 네, 더 큰 효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의 명은 하늘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국학이가 남아있다고 해서 떠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학의 유학에 대한 선택은 국학이와 부모님에 달린 거기 때문에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문제입니다. 즉 국변수는 국학이가 더 큰 의미의 효를 실천함에 있어서의 더할 나위 없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기회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효의 의미를 따르고 선비로서의 도리를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국학이는 국비 유학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입신양명을 대표해서 김은영 선생님이 마저 좀 반박 내지 자신들의 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C팀의 김은영입니다. 저는 앞서 주어진 그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가정을 추가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국학의 아버지께서 대기업 퇴사 이후에 이렇게 안정적인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시고 경비 일을 이제 겸하고 계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간병인도 몇 명 둘 수 있고 어머님이 혼자 계셔도 혼자 생활하는데 생계를 유지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국학이가 부모님 곁에 남아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비비팀에서 자식의 도리로서 효를 말하지만 결국 그 말 속에는 순수한 도덕적 가치의 어떤 효보다는 남아서 자기 생활비를 벌고 병원비를 벌거나 혹은 병간 후의 노동력을 어머니와 분담하는 그런 경제적인 부양의 역할을 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안에 투영된 효의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닌가 하는 반박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국학이의 딜레마가 떠난다 혹은 남는다라는 그 두 가지 대립적 선택지만 주어져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3의 해결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가 효의 역할을 보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혹은 타가소 같은 경우에 부모의 역할이자 책임인 자해를 제도적으로 대행해 주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졌고 그 범위와 그 제도적 지원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키우기 싫어서 일부러 남에게 맡기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해서 자기 자식을 남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고 비난을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저는 자식의 역할이자 책임인 효도 역시 제도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효를 개인의 의무로만 제한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시스템으로 보완하고 지원한다면 개인의 효가 확장되어 사회적 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국학의 딜레마 역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과연 효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나눴지만 무척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주제인 만큼 실천하기도 어렵죠. 저도 어제 아버지께서 스마트폰 만지는 방법 알려달라 했을 때 살짝 화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집에 가서도 꼭 말하겠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서 유학을 가는 것 분명 효의 실천 방안입니다. 그러나 부모님 곁에서 부모님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가운데 부모님의 뜻을 받들 수는 없을까요? 부모님의 뜻을 받든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점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님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부모님의 자애를 또 기대하지 자식이 기대하지 않듯이 부모님 역시 또 자식의 효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실은 강요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더욱이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 우리에게 말을 하시지 않는 부모님을 곁에서 모시는 봉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봉양으로서의 효 그리고 수신제가로서의 효를 말씀드린 것인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나왔던 그 표결 결과와 한번 비교를 해 주시면 좀 재미가 있지 싶습니다. 자, 준비 다 되셨습니까? 오, 예. 자, 부모님 곁에 남는다 수신제가 팀이 아까 50% 잠깐 넘었는데 10% 정도를 더 득표했습니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못지않게 입신양명팀에게도 박수를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이긴 자를 가리기 위한 토론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미래의 이 유학자, 청년 선비로서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선비 문화는 사실적인 실제적 인간상도 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미래지향적으로 밀어가야 할 이상적 인간상의 모습도 있는 거죠. 적어도 여기에 온 분들은 선비라는 가치를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함께 한번 고민하고 우리의 국격으로 정말로 아름다운 가치로 만들어가는데 다 함께 노력합시다. 끝까지 진지하게 참여해 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